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목적 문제였었고요. 좀 독특하게 아주 초반부터 목적이 좀 드러나는 글이었죠. 그래서 제 참여를 좀 유도하는 건데요. 의미 있는 도서기부 행사. 좀 이따 선생님이 영영풀이도 한번 해주겠지만 이 drive란 표현이 이 모금 행사란 뜻도 있거든요. 오랜만에 이런 표현이 한번 나왔네요. 한번 가겠습니다. 자, Dear Registrant. 자, 우리 친애하는 주민들께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The director, I'm the Trixie 정도 되겠네요. Trixie Mitchell, the director of the Riverside Community Center. 뭐 Riverside Community Center의 저는 이제 관장 뭐 정도가 되겠네요. 자, 갑니다. I'm pleased. 전 기쁜데요. To invite you.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어서 to a book donation drive에서 이제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면서 여기 형광펜 쫙 쳐주시고요. 이때 이 drive가 물론 운전이라는 뜻도 있고 강하게 이렇게 몰아붙이는 뜻도 있지만 은근히 강하게 몰아붙이다 이 뜻도 놓치더라고요. 그것도 조심하시고요. 알겠죠? 하지만 명사로서 모금 행사나 캠페인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펀드레이저라든가 내지는 캠페인 정도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영영풀이는 캠브리지 대학 영영풀이 한번 활용을 했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We are collecting used books.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중고서적, 사용된 책이니까 중고서적을 수집하는 중이고요. To support our reading programs. 자, 우리의 독서 프로그램을 이제 뭔가 후원하려고. 근데 아이들과 10대들을 위한. By donating books. 자, 책들을 기부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뭐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오게 되면 뭐하는 것이라고 하죠. 책을 기부하는 것에 의해 You can help young readers. 여러분은 어린 독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 Discover the joy of reading.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 우리 또 help에서 오랜만에 나왔죠?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기본적으로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는 투부정사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help는 좀 독특했죠?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도 되고 to도 되고 둘 다 되는 독특한 친구 help의 쓰임도 한번 나왔네요. 가볍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이제 내용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any books in good condition에서 여기 any books가 주어고요. 문법적으로 뭐 요 정도 하면서 이렇게 수일치 정도는 가볍게 조심하시면서 상태가 좋은 책이라면 어떤 책이든지 요거 내용적으로 다시 한번 상태는 좀 좋아야 돼요. 상태가 좋은 책이라면 어떤 책이든지 간에 greatly accepted. 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럼 여기 수일치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 문장의 주어가 책이잖아요. 책이 accept,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책은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부사가 껴있기 때문에 좀 수동태가 순간적으로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수동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문법이 좀 눈에 살짝 보이네요. 자, 뭘 포함해서? 자, 소설이라거나 시집류라거나 아니면 non-fiction, 비소설이라고 하면 되겠죠. 비소설류라거나. 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다 괜찮습니다. 상태만 좋다면.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별표까지 미리 좀 쳐놨는데 내용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you can bring your books to our community center. 자, 우리 커뮤니티 센터에 당신의 책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이건 좋아요. 내 시간을 딱 정확히 언급했죠. During our operating hours. 우리의 운영시간 동안에. 운영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안 나왔지만 어찌됐건 막 새벽 1시에 갖다 주고 싶다고 안 된다고요. 문 닫아 있을 때 말고 문 열려 있을 때. operating hours. 요거 내용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뭐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죠. We'd be grateful. 단어 조심하시고요. 감사해야 하는. 우린 정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you could join this meaningful event. 자, 이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 트릭시 미첼 선생님이 진심을 담아 편지를 쓰셨네요.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자, the community center. 자, 우리 커뮤니티 센터가 is collecting used books. 자, 중고 서적을 수집 중이고요. 모집하고 있고 모으고 있고요. To support youth reading programs. 이 어린이들을 위한 이 독서 프로그램을 후원하려고요. 그리고 encourages. 자, 장려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to donate books. 책을 좀 기부해 달라고. 근데 어떤 상태의 책을? 좋은 상태의 책을. 그리고 언제? 운영 시간 동안에. 뭐 요 정도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 갈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아주 짧았던 심경 변화 글입니다. 이건 뭐 약간 중학교 수준 글인가 싶은데 그래도 확인 한번 해보면 예상치 못한 여행 그런 딜레이, 자동차가 고장이 났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걱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차도 연착이 돼서 딜레이가 돼서 휴 하고 안심하는 뭐 이 정도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데니얼은요 on his way 어디로 가는 도중이었다. 정해져 있는 편이죠. on his way to the train station. 자, 기차역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for business trip. 뭐 출장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죠. 자, 출장을 위해서요. 근데 그 기차역으로 가려고 he was riding a bus. 어떤 한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it suddenly stopped. 그 버스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는 the driver announced. 저 운전자가 갑자기 발표하기를 we have a mechanical problem. 이제 기계적인 뭐 엔진이 고장 났다거나 기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Daniel grew nervous. 이제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신경을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잘 체크 좀 해둘까요? 자, 이 grow는 우리 제자님들 이렇게 잘하다만 알고 있던 친구들 이렇게 형용사를 끌고 와서 뭐 인채로 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긴장한 채로 있게 된 거죠. About missing his train. 이제 기차를 놓치는 것에 관해 이제 좀 긴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without hesitation 망설임 없이 he got off the bus. 버스를 내리고는 and took a taxi to the station. 자, 다시 한번 역으로 택시를 탔어요. 그럼 여정 좀 볼까요? 버스 탔고 고장나서 택시 타고 지금 기차역 가는 중입니다. 뭐 이 정도는 됐죠? 자, 그런데 요 문장이 조금 조심스러운데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얘기할게요. 저 steal이 해설지상에서 여전히라고 공식 해설지에서 나와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해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steal은 이렇게 문장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역접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공식 해설지 만드신 분이 좀 바쁘거나 뭐 아니면 뭐 조교를 시켰거나 모르겠습니다. 뭐 모르시진 않으셨을 텐데.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이 부분을 steal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번역을 할게요. 그래서 이 문장은 끼워 넣기. 만약에 이제 이 문장을 굳이 출제를 하신다면 짧지만 뭐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행여나 수능형 문제를 출제하신다면 여기서 이제 끼워 넣기 문제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택시를 탔어요. 그러면 좀 안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he kept worrying. 그는 계속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about not making it in time.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make it 해내다, 도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in time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 세 관에 계속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알겠죠? 자, 문법적으로 조심할 건 keep 다음에 이렇게 ing를 쓰게 돼서 계속해서 뭐뭐하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making은 여기는 about에 걸려서 뭐뭐하는 것에 관해서 이거잖아요. 근데 뭐뭐하지 못하는 것에 관해 ing를 부정할 때도 이렇게 not을 앞에다 툭 넣어줍니다. not의 위치 좀 조심하세요. making not이 아니라 not making. 투부정사도 바로 앞에서 부정해 주는 것처럼 ing도 바로 앞에서 이렇게 부정을 해주네요. 자, 그러다가 when he finally reached the station. 자, 정거장에 버스 기차역이죠. 기차역에 마침내 도착했을 때 he found out. 그는 알게 되었는데요. 세옹지마죠, 인생이란. 역시 알 수 없는 일이 연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좋은 게 늘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늘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세옹지마입니다. 즉 the train was delayed. 기차도 연착이 되었던 거죠. by 10 minutes. 10분 정도까지. once 이때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he settled into his seat. 그의 좌석에 딱 자리를 잡고 나서 일단 그렇게 하고 나자 he let out. 그가 이제 내뱉었는데 let out 내뱉었는데 long breath of relief 이렇게요. 알겠죠? 안도의 한숨.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앞에서 nervous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still 그럼에도 계속해서 걱정했다 부분에서 마지막 안도의 한숨으로 전체 요약 가볍게 해보면 Daniel은 worried about missing his train. 자, 기차를 놓치는 것에 관해 걱정했어요. After bus breakdown. 버스가 고장난 후에. But a train, 기차가 delay, 기차의 그런 연착이 됐죠? delay. 연기가 allowed him, 그에게 허용했는데 to arrive, 도착하는 걸. 그리고는 relax, 이제 편안해졌답니다. 그래서 신경 정도 변화 원문이었으니까 보시면서 글의 흐름 바뀌었다. 아까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로 번역하는 것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필자의 의견, 강력한 의견이죠. 이제 묻는 주장 문제였었고요. 마지막 문장에 사실 이제 뻔한 글인데 부모님이 애를 잘 교육해라. 애들이 부모님 말을
부모님의 가치관을 받아야지. 네가 나서서, 여기서 너는 이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나서서 아이를 잘 교육합시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이었고요.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영어권에 흔히 쓰는 속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좀 보여줄게요.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Remember. 자, 어떤 구체적인 예시로 출발합니다. 자, 기억해봐라. How you learn. 네가 어떻게 배웠는지. To drive or cook.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모님을 대상으로 쓰는 글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운전을 어떻게, 여러분 운전 배운 적 없는데, 그죠? 혹은 요리를 어떻게 배웠는지, 이 배웠던 걸 너 기억하니? 한번 기억해봐라. You practiced. 너는 연습을 했지. While someone coached you. 누군가가 당신을 코치하는 동안. 그러면서 reminding you. 자, 컴머치고 ing는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뭐 한다. 그러면서 너에게 상기, remind, 계속해서 떠올리게 해주는 거죠.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Until you were able to coach yourself. 스스로 코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코치 없이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이거죠. 그리고 then, eventually, 마침내, do it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자전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전거를 여러분이 처음 배울 때 뭐 보통 이제 부모님한테 배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거의 뭐 이렇게 자동으로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탈 수 있을 요때까지, 그 전까지는 누군가가 코치가 필요하지 않았니? 뭐 이런 얘기죠. Children learn values. 자, 아이들은 가치, 여기서 이제 가치관이라고 살짝 의역을 할게요. 가치관을 학습하는데 much the same way,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그러면 요 문장이 앞에 첫 두 문장이 비유적인 예시였다면 여기서부터 비유를 통한 요지 전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결사를 만약에 하나 넣는다면 likewise라든지 마찬가지로라든지 내지는 similarly, 자, 이와 유사하게도 뭐 요 정도 연결사가 들어가면서 이 글이 전반적으로 첫 두 문장에서 비유적인 거, 어른들한테 하는 얘기, 너 운전할 때 생각해봐 이러면서,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비유를 통한 요지 전달. 그래서 여기서 글의 이름이 아이들 얘기로 바뀌니까 끼워넣기 문제, 혹은 뭐 연결사를, 없는 연결사를 만들어봐라, 이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내리는 이제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practice different kinds of behavior. 다양한 종류의, 여기서 이제 different는 다른도 좋은데 다양한이라고 좀 번역을 할게요. 다양한 종류의 행동들을 연습을 해요. while 뭐 하는 동안에 여기서 여러분은 부모님이에요. 이제 당신이 as coach, 이게 중간에 껴있는 거죠. 코치로서 당신이 help, 돕는데 help 다음에 목적어는 맥락상 뻔히 이해가 될 때 이렇게 생략하고 바로 동사원형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help 다음에 또 바로 동사 나왔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굴 도와요? 아이들을 돕는 거죠. 아이들이 자신들이 뭔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거기 집중할 수 있도록 focus, 돕는 동안에요. 근데 뭐에 집중하냐면 on what is important. 여기서 또 무엇이 중요한가요? 이러지 말고 what은 뭐뭐한 것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편합니다. 의문문만 제외하고 what's your name 이런 것만 제외하고 what은 뭐뭐하는 것, 이게 더 편해요. 그래서 what is important, 중요한 것에, 우리 what의 조건이야 뭐 여러 번 했지만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 또 처음 만나는 일부 친구들, what 앞에 명사 없고 what 뒤에 주어 또는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 조건 언제나 조심하세요. what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주어 아니면 목적어 빠져 있고, 이는 주어 빠져 있죠. So what is important?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주의력을 집중시키도록 도와준다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On fine tuning important skills. 중요한 기술들을 자 미세 조정하는 것에. 이때 fine은 좋은이란 뜻이 아니고요. fine이 미세한, 아주 정밀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tune은요, 이렇게 조절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라디오 주파수 이렇게 살짝 맞죠. 라디오 주파수가 뭔지 잘 모르죠. 설명을 어디서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또 몰라. 이게 이제 틀딱이 돼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아까도 수업 준비하다가 순간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지? 그래서 그냥 라디오 예전에 들으려면 이렇게 주파수를 이렇게 살짝 잘 맞춰가지고 딱 정확한 그 지점에 딱 맞추려면 이렇게 손으로 미세하게 조정을 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유리한 겁니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튠 자체가 보통 이제 조율 같은 거, 기타 같은 거 이렇게 악기 조율하는 것도 튠이라고 하거든요. Anyway, 그래서 정말 미세하게 조정하는 중요한 기술, 이런 것들에 집중하도록 하는 동안 다시 한번 부모님이 코치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you support them. 여러분은 그들을 지지하는데 with your praise, 당신의 칭찬으로, encouragement, 격려로, 그리고 gentle reminders. 이때 remind는
상기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살짝, 그러면 안 되지. 거기서는 왼쪽,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만약에 자전거를 가르친다면. 아니면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남의 거 가져오는 거 아니야? 요건 갖다 놓을까?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상기시키면서 갑자기, 이놈아! 아빠가 뭐라 그랬어! 이러지 말고, 부드럽게. 알겠죠? 자, 그래서, if you don't coach your child.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특히 이제, 미국 친구들은 개인주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뭔가 이렇게 지도하고 훈육하는 게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범주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워낙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if you don't coach your child, 너의 아이를 좀 네가 제대로 코치하지 않는다면 이제 아이를 그냥 쉬라고 한 거예요. She will find their coaches elsewhere. 다른 데서 찾을 거고 하면서 이때 be guided는 이 will에 걸려서 will find 1번, will be guided 2번이고 여기는 문법적으로 수동이 걸려 있는 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녀가 다른 곳에서 찾을 거고 이건 능동이죠. 그 어린이가, 그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가 이끄는 게 아니라 이끌어지는 거죠. 그 어떤 미디어의 가치관에 의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치관을 부모님에게서 배우지 않고 인스타에서 배우는 거야. 이해되죠? 끔찍하죠? 인스타에 나오는 정보가 모두 다 진실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알겠죠? 그래서 미디어에 나오는 가치에 의해 이끌려질 겁니다. 수동, 조심. 그리고 또 her peers, 또래 집단, 친구들이라거나 아니요, 다른 어떤 누군가라거나. 근데 그 어떤 누군가는 또 누구냐면 captures their interest. 그녀의 흥미를 딱 사로잡은,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 먹방하는 친구들, 예쁜 옷 입어가지고 이제 이 옷 어때? 이런 친구들한테 가치관을 배우게 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너 이럴 거야? 이렇게 애들 내버려 둘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형광펜 상식적인 얘기. So, 그래서 step up to the plate.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step up to the plate. 그러니까 이제 딱 이 식판 위에 딱 올라서서 이제 테이블 위에 딱 제대로 서가지고 자, 아빠 말 들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Don't be afraid.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걱정하지 말고는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엄마 아빠가 처음인데 이런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help your child. 너의 아이를 도와라 하면서 동사원형, 그리고 동사원형 이렇게 세 가지 동사원형이 병렬되고 있는 겁니다. 1번 해라. 그리고 2번 해라. 그리고 3번 해라. 알겠죠? Learn how to be a good person.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지 배우도록 너의 아이를 도와라. step by step. 단계별로. 그래서 전체 요약을 해보면 아이들은 learn values, 가치관을 배우는데요. through guidance and practice. 자, guidance, 지도와 그런 연습을 통해. 그래서 부모가 should actively coach them. 능동적으로 그들을 이끌어야죠. 코치해야죠. Before outside influences. 뭐 하기 전에 외부의 영향들이 이때 쉐이프가 형성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념, 가치관을 형성하기 전에.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유명한 격언입니다. 사과는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선생님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사과는 자식이고 나무는 부모님이에요. 사과가 툭 떨어지면 그 사과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나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부모의 어떤 이 영향하에 있다. 뭐 이런 거죠. 밑에 것도 이때 트윅가 좀 어린 가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가지가 구부러졌을 때 그대로 나무가 자라게 된다. 이게 뭐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한 대로 그대로 커가지고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렸을 때 이 부모님의 영향을 잘 받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바쁜 친구한테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수업 준비하면서 선생님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1949년생이세요. 굉장히 연세가 있으시죠. 근데 선생님 아버지께서는 평생 막노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 선생님이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의 늘 내가 항상 어릴 때 아버지 딱 떠올리면 항상 어떤 모습이었냐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무슨 7시, 8시가 아니에요. 막 4시, 5시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는 모습을 늘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나갈 때 한번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막 어머니 저 아빠 나갈 때 좀 저도 깨워주세요 해서 몇 번 일어나서 이렇게 실로 떠가지고 봤을 때 항상 새벽 4시, 5시 때 아침밥 챙겨 먹고 늘 일터로 나가시는 우리 아버지 모습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사로서 여러분에게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내가 우주에서 영어를 제일 잘한다. 뭐 물론 약간의 그런 자부심은 있지만 그거 뭐 내가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또 겸손해야죠. 늘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선생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 보면서 자랐거든요. 선생님 지금도 쉬는 날 없이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 금금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딱 보여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성실한 모습 여러분에게 보여줄 테니까 잘 쫓아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시고요. 여기도 나오지만 반복이 최고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반복해서 여러분을 더 발전시켜 보십시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에서 볼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분석 강의. 자, 원문은 밑줄 의미 문제였었고요. 처음에 이제 우리 비유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쉬운 얘기인데 괜히 약간 어렵게 드렸을 것 같은데 미리 선 요약을 해주면, 사람들이 진실대로 추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자처럼 증거들을 보고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이렇구나 하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과학자적 접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요. 뭐냐면 정당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믿는 게 있어. 내가 이게 맞다고 믿어. 이게 진리야 라고 생각했고,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내가 믿는 증거만 찾아오는 거죠. 이건 변호사적 접근이죠. 내 의뢰인은 내 의뢰인은 유죄가 아니죠. 내 의뢰인은 무죄야라고 생각해서 무죄에 맞는 증거만 추합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 과학자의 접근법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믿는 걸 바탕으로, 내가 생각하는 걸 바탕으로 생각하는 대로 세상의 증거를 수집한다고요. 그러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문장이 이제 비유적인 건데, A classical idea of truth and knowledge. 자, 여기서 이제 진리와 지식에 대한 어떤 클래식한, 아주 고전적인 그런 이상은 이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상은 뭐냐면 the concept of a market for idea. 어떤 여러 가지 개념들, 아이디어, 사상들에 대한 시장의 개념이다. 마치 시장에서 이 물건이 좋네, 이 개념이 좋네. 뭐 예를 들어서 정치 체제, 이 정치 체제 뭐 좋습니다. 아니면 뭐 성향, 진보가 좋네, 보수가 좋네, 뭐 민주주의가 좋네, 공산주의가 좋네.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이제 큰일 날 얘기지만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공산주의 싫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아주 극초반기에. 이해됐죠? 어떤 사람은 왕정이 좋네. 이해됐죠? 뭐 이런 식으로 이상적인 아이디어의 시장, 마치 사과 사듯이, 좋은 물건 사듯이 라고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즉, as thinking individuals, 생각하는 개인으로서, 이때 as는 뭐뭐로서. 그러니까 우리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우리 데카르트 선생님이 얘기한 걸 살짝 인용을 한 거예요. 지금 차용을 한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encounter competing ideas. 이렇게 저렇게 경쟁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 아이디어를 사상이라고 기억을 해볼게요. 사상들을 우린 마주해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천동설, 지동설. 천동설도 마주하고 지동설도 마주해.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개인으로서 수많은 경쟁하는 그런 사상들을 마주하고 we evaluate them. 그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천동설이 맞네. 지동설이 맞네. 이런 식으로. For their best fit to reality. 현실에 가장 잘 맞는 것에 대해서. 뭐야, 현실을 보니까 뭐야, 지구가 움직이는 거였잖아.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이 움직이는 거가 아니었네.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거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였네. 이해됐죠? 지동설 이게 맞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다음 let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여기 여기서 let the best brightest fact 여기 form 여기 있네요. 네, 깜짝 놀랐네. 갑자기 동사 원형 어디 가서 깜짝 못 찾고 있었어요. 뭐 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최고의, 그러면서도 가장 밝은 사실들이, 다시 한번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었네.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지구가 움직이는 거네. 그런 사실이 form the basis of our beliefs. 우리 신념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여러 가지 사상들 딱 놓고 가장 현실에 딱 부합하는 거. 이해됐죠? That, 그건 말이죠. would be the scientist's way. 뒤에서 이제 대칭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과학자적 접근 방식입니다.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여기서 이제 벌써 반박이 예상이 되는 거죠.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현실은 이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접근 방식은 뭐라고요?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보고 증거 우선주의. 증거를 딱 보고 이게 최적이네. 알겠죠? 미리 선입견 없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형광펜. In practice. 실제로는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 we are in a market for justification. 정당화의 시장에 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정당화를 조금만 나쁘게 번역할까요? 변명거리의 시장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중간중간 언급하는데, 이제 숏폼 형태들 있죠? 뭐, 인스타라거나, 인스타의 릴스, 우리 이제 유튜브의, 쇼츠, 이런 것들. 저 정말 하지 마라 수준을 넘어서 극혐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제 조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면 용돈을 줘서라도 너 이거 계정 없애버리면 아빠가 삼촌이 한 달에 용돈 줄게, 추가 용돈 줄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숏폼이 좋은 거야. 여러분은 릴스가 뭔가 좋은 거야. 릴스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 생각을 딱 고정시켜 놓고 릴스가 우리 뇌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안 봐. 이거 뭐 몇 명한테만 의미 없는 연구야. 그럼 릴스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요만큼의 내가 보고 싶은 증거들만 갖다가 본다고요. 정당화. 반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릴스가 나쁘다라고 이미 딱 머리에 고정을 해놓고 그 상태에서 릴스가 나쁘다, 쇼츠가 나쁘다라는 증거만 찾는 거죠. 그럼 저도 고정관념이 생기고 확증 편향이 있는 거죠. 그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정당화에 대한 시장, 자기 논리에 맞는 것만 갖다 붙인다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밑주름이로 표현한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떤 단어들을 쇼핑하는데, 즉 그 말이 무슨 의미냐? 실제 이제 밑주름이가 이거였죠. 어떤 단어를 gather, 모아요. 그런데 어떤 단어만 to back up our belief, 나의 신념과 나의 가치관을 뒷받침하는 그런 단어들만 모으는 거죠. 내 말에 맞는 말만 모으는 거예요. 정치 체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떤 내가 특정 당을 지지를 해. 그럼 내가 지지하는 당에 관련된 맞는 얘기만 모아요. 나머지 얘기는 다 치워버리고. 그래서 반대 내가 싫어하는 당 쪽에 나쁜 얘기들만 또 모아요. 그 당에 맞는 얘기는 다 치워버리고.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단어들을 쇼핑하는데 not because 이때 the이는 그 단어들입니다. contain ideas. 그 단어들이 어떤 개념, 아이디어, 사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부분 빈칸 내기 너무 좋죠. They contain stories about ideas. 이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이야기는 나의 신념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야기. 내가 맞는 이야기들만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숏폼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알고리즘이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것만 계속 띄워주니까 그게 진실이라고 여러분들을 착각하게 만든다고요.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종종 we are not seeking statements as fact.까지 우리는 어떤 사실로서 이런저런 언급들, 말들을 찾고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to help us figure out, 우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what we should believe,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에 관해 이해하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사실로서 어떤 진실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증 편향에 빠졌나? 자, 내가 제대로 된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떤 정치 체제를 믿어야 될지, 어떤 사상을 믿어야 될지, 쇼츠나 릴스가 좋은지 나쁜지를 객관적으로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봐야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usually 우린 보통 we already know,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What we believe, 우리가 믿는 걸 이미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압니다. 여기서 문법 하나 조심할 게 no that's래, no what's래 이렇게 많이 물어보면 분명히 답이 what인데 that을 은근히 많이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no that, 여기가 익숙하거든요. 조심. what 조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앞에 명사 없죠? 근데 뒤에 believe에 대한 목적어 빠진 거 보이죠? 그럼 여기 여러분이 that 같아도 정답은 what입니다. 조심. 우리가 믿는 것을, 이미 믿는 것을 우린 이미 알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미 압니다. 그래서 what we seek,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our statement, 어떤 말들인데, 다시 한번 얘기, 형광펜, to justify those beliefs the lawyer's way. 즉 그러한 신념들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말들만, 내가 믿는
내가 옳다고 믿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그러한 말들만 우리는 찾는다고요. 그건 바로 변호사의 방식이죠. 그럼 여기서 변호사의 방식을 또 다른 밑줄임이 문제나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많이 물어볼 텐데 이걸 내나 했던 얘기, 확증 편향에 대한 이야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모은 내 의뢰인이 무죄야. 내 의뢰인이 무죄인 증거들만 모으겠죠. 내 의뢰인이 유죄일 수 있는 증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과학자의 방식이 아니라 변호사의 방식이죠. 우린 이렇게 세상을 산다고요. 무시무시한 거죠. 문법 하나 조심할 건, 또 왓이 문장 맨 앞에 와서 앞에 명사 없는 건 보이고 이 seek에 대한 목적어, 뭘 찾다 하니까 무엇을 찾는지 목적어 빠진 거 보이죠? 그래서 what 쓴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what이 문장에서 이렇게 주어 역할, 우리 이제 보통 이게 절이 주어 역할 한다고 하는데, 절이 이렇게 주어 역할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단수 취급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is를 쓰지 않고 갑자기 a가 나온 이유는 약간 이제 문법적으로 뭐 주어와 보어가 뭐 도치됐다고 표현하는데, 관용적으로 이 what이 주어 역할할 때 이 비동사 뒤에 이 보어가 이 주어를 보충하는 말이라 그래서 보어라 그래요. 여기가 복수면 뭔가 원어민들이 여기가 복수면 여기도 그냥 분명히 얘가 주어인데 여기다가 a를 써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많이 써버려요. 놀라지 마시고. 알겠죠? 아,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여기가 주어가 아닌데도 복수일 때 여기를 a로 쓰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럴 수도 있네. 자, 그래서 language,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might be, 아마도 be good for, 어디에 좋을 건데 this function, 이 기능에 참 좋을 거예요. but, 그러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is function은 바로 앞문장에서 얘기했던 변명거리, 내 논리를 뒷받침하는, 내 말에 맞는 말만 모으는 거 하는 이 기능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we can use it, 우린 그걸 쓸 수 있습니다. to do better, 좀 더 잘 쓸 수 있어요. 과학자의 방식으로 가야지 변호사의 방식으로 가면 안 되죠. 이해됐습니까? 과학자의 방식은 뭐라고요? 객관적으로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 증거 보고 판단하는 거, 과학자의 방식. 변호사의 방식은 뭐였죠? 그냥 내 말에 맞는 말만 모아놓은 다음에 그걸 변명거리로 쓰는 거, 정당화로 쓰는 거. 이해됐죠? 그래서 by treating language, 언어를 대우하는 것에 의해 with greater respect, 더 큰 존중으로 대우하는 것에 의해 we can achieve more, 우린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죠. 뭐보다, 이게 그래서 변호사의 방식이라고 했던 거예요. 단순히 자기 방어 그 이상보다. 그럼 여기서 자기 방어가 상징하는 건 이 글을 사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럼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대칭점, 대립각을 세우는 글이거든요. 맨 처음에 나왔던 과학자의 방식과 중반부부터 나왔던 변호사의 방식. 그럼 무슨 문제도 가능하냐면 밑줄을 한 5개 정도 그어놓고 다음 중 의미하는 게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씩 읽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방어는 변호사의 방식이죠. 자기 말에 논리만 맞는 확증 편향적, 믿고 싶으니까 믿는 것만 보는 경향.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초반에 나왔던 이 과학자의 방식이라거나 여기서 말했던 언어를 좀 더 큰 존중의 방식으로 쓴다거나 하는 것들은 객관적으로 보는 것들. 그래서 밑줄 의미 문제, 의미하는 게 같은 거 내지는 의미하는 게 다른 거, 이런 식으로도 응용 출제할 수 있습니다.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과학자들, 사람들은 종종 언어를 추구하는데 support existing belief, 이때 existing은 기존의 뜻입니다. 기존의 믿음을, 신념을 뒷받침하는 그런 언어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respecting language, 언어를 존중한다는 것은 can help us, 우리를 도와주는데 pursue truth, 진리, 진실을 추구하도록 도와줍니다. 단지 정당화한다기보다는. 그래서 특히 릴스 쇼츠 많이 보는 친구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릴스 쇼츠가 뭐 여러분 뇌에 이것도 나쁜데 뇌에 치명적입니다. 도파민 얘기가 또 하필이면 또 이번 지문에 나오죠.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사람이 편협해지고 내가 아는 것만이 진리라고 착각하게 만든다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릴스는, 쇼츠는 없애버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볼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분석 강의, 자, 원문은 요지 문제였었고요. 마지막 두 문장에 아주 명확한 의견이 좀 드러나 있죠. 뭐 마지막 두 문장 미리 홍학빈 쳐놔도 되고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좀 broad, 폭넓은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창의적인 생각, 통찰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수학 때문에, 특히 킬러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해당이 될 것 같은 얘기인데 무슨 말인지 풀면서
수학 문제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suppose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뭐 여기 that 정도 생략됐고요. 그럼 이제 초반부에 어떤 이제 비유적인 내용으로 출발하네요. You have been working, 뭐 이게 뭐 현재 완료 진행인데 쭉 해오고 있는 중이야. 지금도 요 느낌 쓸 때 현재 완료에다가 ing까지 붙이죠. 쭉 해오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이 지금 노력해, working on, 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On the solution,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쭉 노력을 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To a challenging technological problem. 자, 어떤 힘든, 빡센, 어려운 그런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요.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자, 그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거고요. 이 challenging이라는 단어는 도전하는, 약간 오역에 가깝습니다. 힘든, 빡센, 어려운 정도고요. 유사한 표현도 하나 조심하세요. demand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 demand가 요구하다라는 뜻이다 보니까 demanding도 뭔가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그래서 demanding, 빡센, 힘든, 어려운. 이해됐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Let's also suppose 또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 네가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뭐라고 가정하냐면 You have been paying attention. 쭉 주의를 기울여 왔어요. Pay attention to 어디 주의를 기울이다. 쭉 주의를 기울여 오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에? To whatever else. 뭐가 됐든지 간에. You have encountered. 네가 마주해 왔던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쭉 네가 마주하는 건 뭐든지 쭉 주의를 기울여 왔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또 대신 설명해 주면서 might be related to the problem. 그 문제에 좀 관련됐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뭐 관련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쭉 주의를 기울여 왔어요. 폭넓게 이것저것 생각해 가면서. In that case, 그런 경우라면 하면서 미리 좀 체크를 해놨는데요. 이 chances are는 좀 뜬금없는 뜻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마도입니다. chances are, 기회는 그럼 해석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를 한 지 벌써 2006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이 모의고사 기준으로 20년 강의를 했는데요. 방법이 없어. 그냥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어거지인데 이렇게 외워볼까요? chances 아마도. 모르겠어. 도와주세요. chances 아마도. 어떡하지? 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선생님한테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생어거지지만 암기해 봅시다. chances 아마도. 이제 그만할게요. 아마도. 참고로 이때 대신 이렇게 생략도 많이 합니다. 접속사 되시다 보니까. creative solutions. 자, 창의적인 그런 해결책들은 to the problem.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창의적인 해결책들은 이제 주어고요. 그 suddenly pop up. 자, 갑자기 우리 팝업 창처럼 탕 튀어나올 수 있어요. 우리 팝콘이라고도 하죠. 톡 튀어나오는 거 팝. In your mind.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근데 뭐 할 때? When you are relaxed. 여러분이 좀 느슨할 때. 그때 이렇게 팡 하고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요지가 아니라고요. 요것 때문에 이제 오답이 좀 같습니다. 실제 이제 원문 요지 문제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느슨할 때. 유레카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죠. Such eureka moments. 그러니까 맞다, 알았다 하는 우리 이제 갑자기 샤워하시다가 욕탕에 몸을 이제 담그고 욕조죠. 욕조에 이렇게 몸을 담그고 계시다가 금과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셨다. 그 유레카와 같은 그런 순간들이 즉 설명을 해줘요. 또 유레카가 뭔지 모를까봐. Great insight. 자, 위대한 그런 통찰력이 insight. Lead to discovery or invention. 어떤 발견이나 발명으로 이끌어가는 하고 떠오르는 그런 유레카와 같은 순간이 often take place. 종종 발생하는데 at unexpected time.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킬러 문제 때문에 아니면 특정 개념이 막 삼각함수를 고1이니까 삼각함수는 아직 안 할 거고 수열을 뭐 선행 하는 친구도 수열을 했을 거고요. 막 너무 괴로워. 막 직방 막 하고 있어. 막 직선이 갑자기 막 이동을 해. 막 원방 하는데 막 미치겠어. 막 뭐지? 이러면서. 막 너무 괴로워. 막.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샤워하다. 어느 순간 집으로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영어 공부하다가 하고 떠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들에 떠오를 거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발적인 spontaneous 뭔가 갑자기 톡 튀어나오는 그런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접속사는 늘 조심.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온 것까지가 요지가 아니라 자 그렇게 뭔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빵 하고 튀어나오게 하려면 그걸 이제 spontaneous creativity라고 한마디로 압축한 거예요. 그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one must pay attention to the things.
이때 one은 이제 어떤 한 사람이에요. 어떤 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대신 설명해 주죠. 어떤 것들이냐면 could potentially lead to valuable outcomes. 자, 굉장히 잠재적으로 귀중한 valuable, 가치 있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갈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러니까 어쩌자고요? 아직은 직전이네요. 물론 this does not mean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This does not mean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뭐냐면 you must narrow down your interest. 너의 관심사를 좁혀야 된다. To one specific topic. 그 특정한 주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삼각함수, 수열 이럴 필요는 없다고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형광펜. 그럼 이 문장이 접속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미리 형광펜 치라고 했었는데 지금 치시면 되고요. 안 쳤던 친구들. 주제도 담고 있고요. 그래서 빈칸 내기도 특히 이 부분 빈칸 내기도 너무 좋고 요 자체를 위치 문제에 끼워넣기 문제로 내기도 좋아요. 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반면에 그게 아니라 오히려 폭넓음이야. breadth. 바로 경험의 폭넓음이. 자꾸 이것저것 해봐야 된다고요. 그것이 is the key to creativity. 창의성에 대한 비결, 핵심, 열쇠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 번 더 반대말로 한 거예요. 즉 만약 형광펜. 만약 Your experience, 이거 말장난이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is limited, 제한되어 있다면 이거 어휘 내기도 좋습니다. 좁은 범주의 주제로 삼각함수,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렇게에만 좁혀져 있다면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Then scope of your imagination, 상상력의 scope, 범주가 will likewise be narrow, 마찬가지로 likewise 좁아질 거고 그런데 이 좁아진 그것이 would be harmful to creativity. 창의성에 해롭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 부분, 안 돼요 부분은 빈칸을 낼 수도 있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지니 이러지 말아라라는 의견이 되는 거죠. 폭넓은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한 겁니다. 전체 요약해 볼게요. Creative insight. 자, 창의적인 통찰력은 종종 emerge unexpectedly. 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튀어나와요. 근데 이게 요지가 아니라고. 이거 다시 한번 많이 틀렸죠, 친구들. 이런 상황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broad experiences, 폭넓은 경험이 provide the diverse knowledge and imagination. 다양한 지식과 상상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necessary for greater creativity. 더 큰 창의성을 위해 필수적인 그런 상상력이나 지식, 다양한 지식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자, 내용 끝났는데 다시 한번 수학으로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특히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한 가지가 그 특정 단원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영어 선생님 수학 얘기하기 좀 웃기긴 한데요. 수학이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라고 할 것도 없죠. 함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중학교 교과과정부터 함수가 중1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고1 모의고사 이게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들을 텐데 고1 과정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이게 쭉 유기적으로 횡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삼각함수 선행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2차 함수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폭넓게 다양하게 풀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그래야 유레카하고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또 상위권 친구들은 공감할 텐데 수학 공부하다 머리 좀 식히면서 영어 공부하는데 그 무슨 소리예요? 돼요. 쓰는 뇌의 영역이 다르거든요. 수학은 약간 reason의 영역, 이성의 영역을 쓴다면 영어는 experience의 영역, 뭔가 이제 경험, 암기의 영역을 쓰거든요. 그래서 단순 암기하면서 머리 좀 식힌다라는 느낌도 좀 가지면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으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선생님 무슨 헛소리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공부하느라 힘들죠. 헛소리를 한번 해봤지만 뭔가 어느 날 선생님 한 말이 깨달음이 온다면 그때 제이슨 했던 말이 이거구나 하고 깨닫길 바랍니다. 헛소리라고 느껴지는 친구한테는 미안하고요.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 볼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원문은 주제 문제였었고요. 이 되게 첫 문장에서 이글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데 죄책감과 shame, 어떤 여기도 수치심이라고 번역했는데 부끄러움 이래도 좋고요. 수치심, 이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더 긍정적이다. 수치심은
아, 우리의 발전을 이끌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첫 문장부터 해줄 얘기가 있어요. shame 형광펜 치시고요. 여기 guilt 형광펜 친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선생님 랩 한 번만 할게요. 랩도 못하면서 두 가지 소재가 나오는 경우 비교되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써두세요. 한 번만 더. 두 가지 소재가 나오는 경우 비교 대조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썼죠. 잠깐 퍼즈 버튼 누르고 쓰시고요. 퍼즈. 자, 쓰셨을 거고. 이 문제가 이제 원문이 주제 문제였었잖아요. 사실 선생님도 이 시험지 딱 나왔을 때 이제 나오자마자 시험지가 시험 본 당일 오후 6시에 EBS에 떴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전국에서 그래도 한 100번째 내지는 50번째 안쪽으로 다운받았을 것 같은데 새로 고치고 새로 치면 바로 다운받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시험지 이제 쭉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이 문제 정답률이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첫 문장을 읽자마자 주제 찾기는 좀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 거예요. 첫 문장부터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출발했으니까 수치심과 죄책감을 비교 대조하는 글이겠죠. 근데 선택지에서 그걸 비교 대조하는 게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뭐 주제에 대한 얘기는 됐고요. 첫 문장에서 이제 내용적으로 좀 돌아와서 수치심이란 건 about who we are.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잘 못했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혹은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자기가 공부를 안 했어. 성적이 안 좋아. 뭐 영어를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이 이번 영어 내신에서 혹은 내신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박살이 난 거야.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낀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난 쓰레기야. 난 해도 안 돼. 아, 나는 진짜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아, 나 영어를 원래 못해. 아, 나는 나는 대학도 못 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는 거야. 나의 정체성, 나의 본질을 아, 나는 그냥 쓰레기보다는 완도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는 거야. 이게 수치심인 거예요. 반면 guilt, 죄책감이라는 건 is about our behaviors, 나의 행동에 대한, 이거 말 그대로 그냥 나의 행동인 겁니다. 나라는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아, 내가 이번 내신 준비 열심히 안 했어. 아, 더 열심히 할 걸. 아, 내가 핸드폰이나 게임이나 하고 있었네. 아, 진짜 왜 그랬지? 안 되겠다. 나 진짜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할까?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죠. 이쪽은 아, 나는 쓰레기야. 자, 다음부터 열심히 하자.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쉽지 않죠. 나는 쓰레기야. 나는 똥멍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영어 못할 거야. 나는 영어 해도 안 되는 애야. 이래버리면 뭔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다시 죄책감이라는 건 행동에 집중한 거라니까. 나라는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내신 준비를 열심히 안 한 거예요. 반성해야죠. 근데 딱 거기까지.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좋았어. 당장 내신 끝나자마자 오늘 저녁부터 공부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이해가 좀 안 됐다는 친구들이 좀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봅시다. We feel guilty. 자, 일단 우리는 죄책감을 느껴요. 자, 언제 죄책감을 느끼는지에서 이 문장 구조 좀 어려워하던데 이게 좀 길게 나와서 그래요. hold up. 이게 무슨 수거가 아니라 hold up A against B 해가지고 무슨 수거가 아니고 그냥 번역하면 돼요. hold up 딱 들고 보는 거예요. something 뭔가를. 근데 어떤 거냐면 we've done 우리가 하는 행동도 우리가 했던 거나 or fail to do인데 이게 또 해석할 때 몇 번 얘기했지만 또 처음 듣는 친구들 fail to는 실패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그냥 뭘 못하다 뭘 안 하다 그러니까 can't나 don't 정도로 번역하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못한 거 하는데 실패한 거 이거 말고 하지 못한 거 공부했어야 했는데 못한 거 근데 지금 공부를 엉망진창으로 한 거 대충 한 거 아니면 막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막 인스타 하고 이러면서 논 거 우리가 한 행동들 잘못된 행동 그런 행동들을 hold up 들고 보는 거예요. 자, against 뭐에 견주어서 뒷배경으로 뭐에 견주어서 보는 거냐면 the kind of person 일종의 그 사람과 견주어서 we want to be 우리가 되고 싶은 나는 1등급을 받고 싶었던 거야. 나는 전교 1등과 같은 요 친구처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 욕구가 있겠죠. 나는 연대생, 서울대생, 고대생이 되고 싶었어. 의대생이 되고 싶었어. 1등급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 사람과 그 성적과 견주어서 내가 가고 싶은 그런 대학과 견주어서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하지 못한 행동들 그걸 우리가 견주어서 바라볼 때 hold up 딱 보고 딱 비교해가 배경으로 딱 두고 against 딱 그런 느낌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 뭘 느낀다? 죄책감을 느낀다. 다이어트로 또 예로 들어보자고요.
내가 다이어트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어젯밤에 족발을 먹은 거예요. 맛있겠다. 그러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뭐예요? 식스팩 있는 남자. 그죠? 쫙 하고 찢었는데 여기서 막 근육이 막 빵빵. 엄마 더러워 이러지 말고. 자, 그런 남자가 되고 싶은데 그 남자가 견주어서 어제 족발이나 먹은 제이쌤. 그럼 내가 다이어트 하는데 실패한 거죠. 혹은 내가 족발이나 먹은 거죠. 그런 행동을 견주어 볼 때, 나 진짜 어제 참지 못하고 족발을 먹었네? 하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낀다고요. 이해됐나요? 내가 행동에 집중을 하면. It's an uncomfortable feeling. 그건 좀 불편한 감정이긴 합니다. 죄책감 느끼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반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게 이때 원하는 어떤 감정인 건데, that's helpful. 도움은 되는 감정이라고요. 죄책감이란 게. 뭐냐면 좀 더 부연 설명 봅시다. 즉, when we apologize, 우리가 뭔가를 사과를 할 때요. for something we've done,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은 다시 한번 감정이입해 봅시다. 넷플릭스만 보고 있었던 거야. 유튜브만 보고 있었던 거고, 게임만 하고 있었던 거야. 릴스만 보고 있었고, 인스타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내심 준비하는데, 모의고사 준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때? 사과할 때. 안 돼. 뭐, 부모님한테 사과할 것도 없어요. 친구한테, 선생님한테 사과할 것도 없고, 그냥 너 자신에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이러면 안 돼. 앞으로는 절대 안 그래야 되겠다. 나 진짜 반성한다. 이해됐죠? 이렇게 사과할 때. 또 뭐 할 때요? 계속 이렇게 병렬되는 거예요. Make amends to others. 또 남에게 보상을 해줄 때. 뭐 친구에게 잘못을 한 거예요. 친구에게 약속을 안 지켰어. 미안해. 그러면서 매점에서 빵 하나 사다 주고요. 그죠? 치킨 하나 딱 조공하고. 내가 진짜 내 반성의 의미야. 정말 미안해. 아니 부모님한테 뭐 사과를 하면서 부모님이 받은 용돈을 다시 되돌려 드린다고. 알겠죠? 그럴 때. 또는 change of behavior. 어떤 행동을 바꿀 때 하면서 계속 웬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번 할 때 사과하고, 2번 남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고, 아니면 어떤 행동을 바꾸는데 어떤 행동이냐면 we don't feel good about. 우리가 뭔가 기분이 그것에 관해 그렇게 기분이 좋게 느껴지지 않는, about 다음에 목적어가 빠진 거죠. 그런 그 행동을 바꿀 때 다시 한번 밤마다 족발을 먹어. 이제 안 먹어. 야식 안 먹어. 나 치킨 끊을 거야. 이해됐죠? 그럴 때 guilt, 이런 죄책감은 is most often the motivator,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죄책감으로 인해 내가 이번 내신 내내 잠만 자고 게임만 하고 유튜브 하고 막 넷플릭스만 보고 넷플릭스 정주행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그런 내가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하고. 이해됐죠? 그러면서 행동을 바꾸고, 그러면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됐죠? 즉 이런 죄책감이라는 건 형광펜 어떻게 보면 압축을 한 거죠. 이걸 It's just as powerful as shame. 이런 수치심만큼이나, 에제즈 원급 나왔고요. 가끔 우리 제자님들 에제즈 사이에 형용사냐 부사냐 물어봤을 때 에제즈 사이에 형용사가 답이야 부사냐가 답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형용사야라고 얘기하는데, 에제즈 사이에 형용사가 답이야 부사가 답이야는 질문이 틀린 겁니다. 에제즈 사이에는 형용사도 와도 되고 부사도 와도 돼요. 여기가 형용사인 이유는 에제즈 때문이 아니라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온 거 다 알잖아요. Jay is kind예요. Jay is kindly예요. Jay is kind. Guilty is powerful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거죠. 그러니까 에제즈 사이니까 형용사가 답이 있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번 게 알아두세요. 에제즈 지우고 나서 상황을 보세요. 앞뒤 맥락을. 봤더니 비동사 있으니까 다음에는 형용사 쓰는 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런 shame, 부끄러움만큼이나 강력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런 죄책감이라는 게. 알겠죠? 그러나 its effect, 자, 여기서 it는 그 guilt, 죄책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 죄책감의 영향은 is often positive, 종종 긍정적인 거죠. 반면 수치심은, 부끄러움은 often is destructive, 파괴적인 거고요. 난 쓰레기야. 이번 내신 기간 내내 영어 단어 한 단어도 안 외우고 다이어트 한다고 해놓고 밤마다 족발을 먹었어. 난 개돼지가 될 거야. 하면서 파괴적이 되는 반면에 shame, 수치심이라는 거. 그래서 when we see people apologize.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반대로 3인칭 입장에서 보자고요. 누군가가 사과하는 걸 볼 때 이때 see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또 우리가 see 또 보고 있는 거예요. 1번 또 2번 make amends.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주는 거 볼 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or 아니면 replace, 자 대체하는 걸 볼 때, 근데 replace A with B 구조입니다. replace A with B 구조예요.
뭔가 부정적인 행동들을 밤마다 치킨 먹고 밤마다 라면 먹고 하는 그 행동들을 with be 이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more positive ones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이때 ones의 행동입니다. 그렇게 바꾸는 걸 볼 때 우리가 보는데 다시 한번 사과를 하는 걸 보거나 보상을 하는 걸 보거나 나쁜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replace 바꾸는 걸 볼 때 그때 guilt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얘기 이러한 죄책감은 종종 the motivator 앞에서 했던 얘기죠. 뭐라고요?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라고요. 뭐가 아니라 not shame 수치심이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in fact 사실 마지막 문장 형광펜 접속사는 늘 조심하시고요. 내 연구에서 I found 난 알게 됐는데 이 shame 이 수치심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정반대로 수치심이라는 건 corrodes 자 이게 밑에 별표 치고 나오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영영풀이도 좀 넣어놓고 혹시나 학교 선생님께서 저 corrode 부분을 다른 유의어로 바꾸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해됐죠? 그래서 다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존목다 악화시키다 이거예요.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을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부분을 이 수치심이란 거 어떤 부분이냐면 그게 여기서 us는 저기 part를 꾸며준다고 봐야 되겠네. 이 that은 us가 아니라 us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을 좀 먹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believes 이렇게 믿고 있는 우리의 한 부분인데 we can change and do better 우리가 바뀔 수 있고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다. 그래 내가 앞으로 더 잘할 거야. 그래 이번 시험 못 본 것까지는 오케이 반성. 오늘부터 당장 열심히 하자. 라는 그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우리 한 부분을 corrode 좀먹고 악화시킬 수 있는 거죠. 수치심이라는 건. 난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난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guilt 이 죄책감이라는 건 encourages people 참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을 장려합니다. to apologize 사과하도록 그리고 improve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들을 improve 발전 향상시키도록 반면 수치심이라는 건 shame often damages their belief 그들의 믿음 신념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자 이번엔 damage로 바꿔쓰기 해봤습니다. 아까 corrode라고 돼 있던 부분 in personal growth 개인적인 성장에 있어서 자 내용 끝났고요. 잠깐 앞에 좀 보세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고1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을 하고 있는 우리 중등 친구들이 많이 볼 텐데 여러분 나이 때 공부를 잘하면 물론 좋죠. 성실한 거고요. 잘했습니다. 뭐 당연히 뭐 긍정적인 면이 맞죠. 근데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마인드셋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잘 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뭘 해도 특히 사회에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이 맘먹고 의지하고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 더 적을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쓰레기입니까? 난 뭘 해도 안 될 놈인가요? 결과는요. 잔소리인데 이제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으니까 선생님이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요. 결과는 그냥 나중에 결과값으로 그냥 나오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에게 계속되는 건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거듭 얘기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라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는 것과 무관하게도 결과는 나와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요인으로 인해 결과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의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 여기 말한 것처럼 열심히 안 해서 어떤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때마다 나는 다시 한번 안 될 놈입니까? 그 결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하고 있는 내 행동들 이건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잖아요. 나의 의지로 어찌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조금씩 그 과정들에 집중하는 게 여러분 나이 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게 되기 시작하면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은 뭘 해도 될 사람입니다. 잔소리 같았는데 사실 이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면 이미 잘하고 있을 텐데 괜히 잔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과정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자, 모의고사 본문분석 강의. 자, 원문은 24번 제목 문제였었고요. 아, 네. 릴스 보지 마라. 쇼츠 그만 좀 봐. 라는 내용입니다. 이 도파민이 여러분에게 도파민 터진다고 하죠. 그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라고 썼지만 사실 인스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유튜브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스타가 이 인스타의 그런 이 도파민 surge가 이게 급증입니다. 이 급증이 감정적인 균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가봅시다. Let's look at 한번 봅시다. What is occurring?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In your brain, 여러분의 뇌 속에서.
When scrolling on social media.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끔 그리고 SNS라고 표현한 건 약간 콩글리시입니다. SNS보다는 소셜 미디어가 맞는 표현이고 소셜 미디어라 쓰고 인스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인스타를 스크롤링 막 하고 있어. 그럼 막 릴스도 뜨고 막 해. 그래서 quick dopamine activity. 그래서 아주 빠른 도파민적인 그런 활동들 뭐 쫙쫙쫙 스크롤링 내리면서 하고 있어요. 그럼 재밌죠. You open your social media apps.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스타 앱을 켜고요. And immediately you notice. 즉각적으로 여러분은 깨닫게 되는데 You feel really good. 재밌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다른 친구들 인스타 가서 뭐 하고 있나도 보고 또 인스타에서 막 요즘 뜨는 뭐 릴스 막 보고 막 또 알아서 막 또 알고리즘이 또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막 띄워주죠. 그래서 your dopamine levels, 여러분의 도파민 레벨 수준이 increase incredibly fast. 믿을 수 없을 정도로 incredibly fast, 빠르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pleasure, 즐거움이 겪어지게 되는 거죠. in your brain, 여러분 뇌에서 도파민 빵빵 터지면서 재밌어요. 신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설탕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설탕 먹으면 달잖아요. 맛있어요. 빵빵빵 좋아요. 자, 그런데 하루 왼종일 설탕 계속 퍼먹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더 이상 단 겁니까? 아니죠. 갑니다. 더 챌린지. 자, 여기서 또 나올 때마다 조심하자고 한 거. 이때 챌린지는 도전이라기보다는 어려움, 역경, 난관 정도로 먼저 번역하자고요. 난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this creates. 이것이 만들어내는. 여기 또 다른 주어 to, 또 다른 동사 to가 여기 관계대명사 굳이에게 뭐 대시나 which 정도가 생략된 채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고. 구조 잘 보시라고요. The challenge가 주어고 여기 is가 동사인 겁니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어려운 점. 여기서 말하는 그럼 this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앞문장이네요. 도파민 막 급증하고 있는 거. 인스타 막 내리면서. 유튜브 쇼츠 막 이렇게 보면서. 알겠죠? 그때 이것이 만들어내는 그 어려움은 is as with. 이때 as는 뭐뭐에서처럼 뭐뭐와 비슷한 이런 거예요. With everything in our universe. 우리 우주 얘기까지 나오네요. 우리 우주 속에 있는 거의 모든 것과 함께 일어난 것과 as 비슷한 겁니다. 즉, as the laws of physics explain. 자,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이때 laws는 그 법칙이에요. 물리학의 법칙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what goes up 올라가는 건 must come down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르락이 있으면 내리락이 있고 내려가는 게 있으면 올라가는 게 있고. 즉 your brain and the body. 여러분의 뇌와 몸은요. are always seeking something called homeostasis. 자, 요 단어 자체가 항상성이라는 건데 그 항상성이 즉 뭐냐면 하면서 means balance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homeostasis라 쓰고 그냥 균형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항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치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제목 문제에서도 시소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오르락이 있으면 내리락이 있고. 알겠죠? 즉 그게 homeostasis, 항상성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어떤 것을 항상 추구하고 있어요. 즉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뭘 의미하는 거다? 균형을 의미하는 거다. 즉 with this in mind, 이걸 명심해 두고 when dopamine levels increase incredibly fast, 믿을 수 없이 빨리 증가할 때, 막 재밌게 막 볼 때, 설탕 막 퍼먹을 때, 그때 when scrolling social media, 그래서 여러분이 인스타를 막 스크롤링 할 때, 그때까지가 여기까지가 when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 the brain then thinks, 여러분의 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Wow, how are my dopamine levels so high? 내 도파민 레벨이 왜 이렇게 올라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in order to achieve homeostasis or balance, 이때 or은 즉 정도입니다. 항상성을 얻기 위해, 즉 균형을 얻기 위해 the dopamine, 이 도파민이 has to quickly drop an equal amount, 반드시 똑같은 양만큼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도파민 레벨이 평상시에 이 정도였다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 쳐봅시다. 그럼 떨어지면 여기로 떨어져요? 아니죠.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가지고 너무나 올라갔었으니까 더 밑으로 떨어져야, 지금 더 밑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균형이 맞겠죠. 지금까지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여기로 내려오면 지금 올라갔던 건 뭐가 돼요? 이만큼으로 떨어져야 균형이 맞겠죠. Balance, homeostasis. 그래서 below your baseline level, baseline, 기본적인 기초선, 됐죠? 표준선, 이 기준선 이하로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야. In order to rebalance,
재균형을 잡기 위해. commuch과 ing는 그러면서 분사구문이죠. 그러면서 뭐뭐 한다. making you feel even worse. 여기서 문법 하나 조심할 건 또 우리 make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고 비교급을 worse 비교급입니다.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a lot, even, still, much, far 이렇게 5가지 표현 쓰는 거 기억나죠? 가볍게 나왔습니다. 훨씬 더 최악으로 worse 더 나쁘게 만들어주는 거죠. Then before you started scrolling 네가 이제 인스타 릴스 내리기 시작하기 전보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문장 형용표를 빠뜨렸네요. 마지막 문장 여기 잠깐만 네 여기 마지막 문장 여기 그래서 너를 기분을 더 오히려 악화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스타가 됐건 게임이 됐건 뭐가 이제 하루 왼종일 과할 정도로 하고 나서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면 정상입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알겠죠? 뭐 내가 하루 종일 뭐 한 거지? 너 지금 뭐 한 거야? 공허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정상이에요. 알겠죠?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뭔가 깨달음을 얻고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자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인스타는 이렇게 해석해버릴게요. 인스타는 rapidly boost dopamine levels. 아주 급속할 정도로 boost, 속도를 높이는데 이 도파민 수준을 높여버립니다. 그러나 the brain, 뇌가 restores balance, restore는 복원하는 거예요. 이 균형을 복원한다. 아까 항상성이라고 했었죠. homeostasis. by lowering them, 오히려 그 도파민 수준을 낮추는 것에 의해. 그래서 그게 causing worse feelings afterward, 그 이후에 기분을 더 나쁘게 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지문에서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정말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 짧은 형태의 숏폼이라든지 그죠? 쇼츠라든지 릴스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걸 알면서 내가 뭐 여러분들에게 인스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영원이란 말은 좀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인스타를 할 일도 없고 만들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안 바뀔 걸 뻔히 알지만 그래도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지워버리세요. 여러분의 무슨 성적 이런 거 다 떠나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요. 그리고 현재를 위해서요. 알겠죠?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에서 볼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어법 문제였었고요. 자, 뭐 좀 이따 어법 바뀐 부분은 선생님이 얘기하겠지만 이제 구조 ing 밑줄 그어놓고 동사 자리였는데 물어봤었죠. 자, 문학 작품이 remains relevant, 여전히 적합한 채로 있다. 이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기술적 전환 속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죠. 책 읽으란 얘기인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이제 안 나온 얘기 하나만 해볼까요? 소리내서 책을 읽는 것만큼 뇌를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우리를 뇌를 좋게 만들고 심리적으로도 뭔가 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게 압도적으로 좋대요. 압도적으로 소리내서 뭔가를 읽는 것 자체가. 알겠죠? 뭐 저는 요 정도만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만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뭐가 하나 생기냐면 인생에 있어서 기준이라는 게 생깁니다. 어떤 상황,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고등학생들일 테니까 살면서 학교 시험 문제 말고 정답이 없는 상황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이 상황에 어떤 판단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건 여러분이 읽었던 책에서 나옵니다.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 본질적으로, 필연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면 문학이란 건 사실 천문학의 포괄적인 주제라고 봐도 돼요. 하나의 증거입니다. Testament. 뭐에 대한? To the enduring power of human creativity and expression. 인간의 창의성과 인간의 표현력에 대한 enduring, 지속하는 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학이라는 게 인류 역사와 거의 함께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죠? 너무 과한가요? 하면서 자, 그것은 transcend time and space. transcend는 초월하는 거죠. 선생님 이게 지금 시험지를 깜빡해가지고 지금 원문 시험지를 안 들고 있어서 별표를 줬나 안 줬나 모르겠는데 행여나 별표를 줬으면 외워버리세요. 알겠죠? 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connecting us, 우리를 연결시키는데 with the thoughts and emotions of people,
어떤 사람들의 사고와 어떤 사람들의 감정에 우리를 연결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from all walks of life 딱 정해져 있는 관용구입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을 저렇게 표현해요. were all walks of life.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모든 경로를 걸어본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영영필을 할 수 있어요. 거의 뭐 관용구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암기해버리세요. 그래서 뭘 가로질러? Across centuries and culture. 그러니까 수세기를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몇 세기 전 사람과 또 문화를 가로질러서.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감정이입을,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시대와 문화를 가로질러서요. 자, despite,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전치사인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려있는 전치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순간적으로 기니까 여기 접속사 써야 되라고 착각했으면 큰일 납니다. despite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치사인데 길기만 했지 그냥 명사죠. 그리고 이게 이 글 전체의 핵심을 잘 담고 있죠. 즉 단순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이제 포괄적으로 문학이 이렇게 엄청난 공감 능력을 주는데 오늘날까지, 즉 rise up, despite the rise of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ever-changing landscape of media, ever-changing, 지금까지 계속 변하고 있는 그런 언론 매체, 뭐 인스타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그런 풍경의 그런 변화, 등장 속에서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막 발달하고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가 발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이란 건 has retained its relevance and significance, 적합성과 중요성을 retained, 보유하고 있습니다. as timeless art form. 요거는 이제 빈칸내도 좋을 것 같아요. 뭐로써? 이 timeless, 이 시간을, 그러니까 직역하면 정말 시간을 거르지 않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이런 느낌으로 그런 예술의 한 형태로서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책을 많이 읽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선생님이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그래서 선생님이 분기에 한 번씩 간담회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럼 선생님 이제 잔소리해요. 먹을 거 먹이고 간담회. 사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학원 이제 선생님이 친구들 한 40명 모이던가 모르겠어요.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여요. 그리고 이제 잔소리 한 30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이런 얘기해. 그리고 끝나고 할 때 문상을 줘요. 제발 책 좀 사서 읽어라 이러면서. 아, 좋은 학원이죠? 네. 자, 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유는요. For 이런 이 문학 작품, literature's enduring power. 자, 이 지속하는 이 힘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왜 이렇게 계속 문학이 계속 지속할까?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데도. 그 이유는 바로 is its ability, 능력에 있는데요. 뭐 하는 능력이냐면 사실 앞에서도 언급한 거죠. To capture and convey the complexity of human experience. 인간의 경험의 그런 복잡성.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인종의, 수많은 시대의 사람들의 정말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의 복잡성들을 딱 포착하고 그런 것들을 convey,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경험해 볼 수 없는 것들을 책으로서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어법에서는 이제 여기다 이제 having 써놓고 물어봤었죠. 이제 여기가 주어동사 자리였죠. 즉, 이 쓰여진 글을 통해 다시 한번 문학 작품을 통해 작가들은 have the unique ability, 아주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1번할 능력 그리고 1번할 능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기였네요. 탐험을 하는데 탐험할 능력인데 뭘 탐험하냐면 바로 인간의 감정의 깊이와 이렇게 1번 이걸 탐험하고 그다음 nuances of relationship,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뉘앙스, 아주 미묘한 그런 차이들을 탐험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런 어려움들, 자 챌린지는 어려움, 난제 이런 거 그리고 혹은 그걸 통해 겪어낸 triumph, 승리들, 우리 인간의 정신에 대한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알겠죠? 정말 엄청 내가 노인이 돼보기 전에는 느낄 수 없는 감정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요. 됐죠? 자, 이러한 것들을 탐험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번 미래기 하면 2번 네. 여기 있네요. 번호를 자꾸 틀리네. 1번,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되는 건데 즉 문학작품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보면 형광펜 칠까요? 안 쳤는데 이걸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는 거죠. 즉 문학작품은 형광펜 allows us, 우리에게 허락하는데 1번 하는 걸, 2번 하는 걸, 그리고 3번 하는 걸 허용해 주는 거죠. 즉 첫 번째 see ourselves, 우리 자신을 보는데 reflected in the pages of a book, 책 페이지 안에 반영된 우리 자신도 보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을 읽으면서 어머 이땐 이랬네 하면서 그런 내 모습을 책에 반영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내가 이런 거에 놀란다, 내가 이런 거에 감동한다, 내가 이런 거에 뭐 분노한다, 내가 이런 거에 무서워한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책에 반영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emphasize, 감정이 공감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characters, 캐릭터들의, 근데 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 different from ourselves, 나 자신과는 다른 캐릭터들이에요. 다시 한번, 노인과 바다, 그 할배를 내가 어떻게 그 감정을 알겠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나도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런 감정 가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human condition, 인간의 이런저런 상태나 조건들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란 건 이런 생각,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요. 알겠죠?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자, 문학은 가치 있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it connects people, 사람들을 연결시키는데 across time and cultures, 이 시대와 문화를 가로질러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while 뭐하는 동안에 deepening our understanding of human experiences and emotions,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감정에 대한 더 깊이, 이해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면서. 그래서 참 책이 중요한데, 이거 뭐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느껴봐야 돼. 책을 읽고 사람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지. 근데 한 번에 잘 티가 안 납니다. 다만 아까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소리내서 뭔가를 읽는 것만으로도 뇌에도, 여러분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은 소리내서 읽어보시길.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 볼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원문은 어휘 문제였었고요. 그 confuse 부분을 help로 바꾸는 거 좀 이따 이제 보면서 얘기할 건데, 이 지문은 시험 문제에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게 하나가, 이 시 한 6, 7번 나오는데요. 대부분 뷰파인더나 뷰파인더가 있는 카드를 지칭하는데 딱 하나만 지칭하는 게 다릅니다.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좀 있네 하는 문장 읽으면서 얘기해 줄게요. 일단 뷰파인더, 그러니까 카드에다 구멍 딱 뚫어가지고 거기에만, 그 뷰파인더 구멍 뚫어놓은 그 부분을 통해서 거기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 요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a viewfinder. 자, 정의를 내리면서 출발하죠. viewfinder라는 건 is a piece of card, 한 장의 종이 카드인데 with a hole, 구멍이 뚫려 있어요. cut through it,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그 viewfinder를 얘기하는 거죠. in the middle, 그 한가운데 그 카드 안에 그 구멍이 뚫려 있는 그게 viewfinder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즉 여기서 이제 viewfinder는 can be used,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오랜만에 문법 나왔죠. be used, 투부정사 나오게 되면 to 하는데 사용되다. 여기다가 ing를 붙이게 되면 뭐 하는데 익숙하던데 의미가 아예 달라지죠. 조심. 투부정사 써서 뭐 하는데 사용되다. 즉 isolate a part of a picture or object, 어떤 한 그림이나 어떤 한 사물의 한 부분을 분리시키는 데 사용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이쌤이 이렇게 있어. 제이야, 이게 웃고 있어. 근데 제이쌤이 이렇게 제 손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이쌤이 예를 들어서 너무 화려한 옷을 막 꽃무늬 남방이랑 막 너무 화려한 막 별 그려주고 막 이런 옷을 입고, 머리를 막 무슨 뭐 주황색으로, 실제로 제이쌤은 20살 때 주황색 머리를 하고 다녔답니다. 자,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이걸 수업 전에 연습을 해봤다는 거야. 근데 이게 한계야. 자, 어찌됐건 이게 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정신사납잖아요. 그래서 뷰파인더 딱 뚫어가지고 이렇게 제이쌤 얼굴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내가 하는 말에만, 입에만, 얼굴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 화려한 주황색 머리와 내 화려한 티셔츠가 괜히 애들 집중력만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내 얼굴만, 그렇다고 또 선생님 얼굴 클로즈업 하고 있지 말고요. 늙어가지고 이제, 네, 꼭 있더라고. 또 하지마, 부끄러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림이나 어떤 사물의 한 부분을 분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알겠죠?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특정 내가 보는 그 동그라미, 그 구멍으로 보이는 일부의 부분에만 딱 집중시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게 바로 뷰파인더다, 이 얘기죠. 자,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것은 뷰파인더입니다. 그것은 말이죠. 즉 뷰파인더는 allows us, 우리 허용하는데요. 첫 번째 뭐 하도록 허용하냐면 이거죠. To concentrate on small part of or area. 여기까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한 작은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한 영역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화려한 꽃남방 말고.
알겠죠? 근데 뭐 하지 않으면서 without being distracted. 근데 문법 조심해야 되는 게 아이들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distracted, 방해받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수동 걸려 있는 겁니다. BPP 쓴 거예요. 근데 전치사 다음이니까 being을 쓴 거죠.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수동 조심하세요. 방해받지 않으면서, 산만해지지 않으면서. without being distracted by the whole of what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는 것의 전체에 의해. 전체 꽃무늬 남방, 전체 핑크색 머리. 이해됐죠? 갑자기 선글라스는 뺄게요.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산만해지지 않고 특정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든 거. 뷰파인더로 내 얼굴만 딱 보면 되니까. 알겠죠? 참고로 여기도 문법 조심해야 되겠죠? what 조건,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주어 빠진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보여질 수 있는 것이니까 what 뒤에도 수동태 걸려있네요. 이거 은근히 문법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그 뷰파인더는 is a useful tool. 아주 유용한 도구인데요. 자, 어떤 도구인지 대시 꾸며주면서 can help children.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Focus or organize their observation and drawing. 그들의 관찰에 집중을 하고 그들의 그림에만 집중하고 그림에만 조직하도록. 딴 데 애들 분산되지 않고 딱 그 부분만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it can support. 여기서 또 그 뷰파인더입니다. 아이들을 support, 또 뒷받침, 도와줄 수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냐면 hesitant children. 뭔가 망설이고 막 하기 싫어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 주저주저 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대요. 뭐 함으로써? by giving a boundary. 어떤 경계선을 딱 주는 거예요. 아까 제이슨 얼굴에 딱 경계선을 주는 겁니다. 여기만 봐. 꽃남방 안 봐도 돼. 핑크머리 안 봐도 돼. 이해됐죠? 얼굴만 봐. 이렇게. 뭐에 대한 경계냐면 to what they are looking at. 그들이 보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그런 경계. 딱 여기까지만 보면 돼. 이해됐죠? 그걸 주는 것에 의해서 망설이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또 여기서 그것도 뭐예요? 뷰파인더는 can help children. 또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하면서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아이들에서 여기 5개 칠게요. 여기 혼자 마지막이 또 사실상 뷰파인더거든요. 사실상 마지막이 또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그 카드를 지칭하는데 맥락상 결국은 따져보면 뷰파인더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 혼자 의미하는 게 다릅니다. 즉 이때 it은 가목적어예요. 해석해 볼게요. 어떤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때 find는 찾다가 아니라 생각하다 이 뜻입니다.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가 궁금해요? 뷰파인더가 어려워요? 아니죠. 그게 뭔지. 그럼 여기 있는 가목적어, 여기 있는 투부정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to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기니까 그 자리에 있을 쓰고 진짜 목적어 뒤로 돌린 가목적어이십니다. 얘가 혼자 지칭이 다르다고. 별표 5개. 물론 안 나오면 학교 선생님이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최소한 이 지문 내에서 만약에 나보고 한 문제만 찍어봐. 그럼 저는 이겁니다. 알겠죠? 그럼 다시. 그게 어렵다고 생각한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keep track of. 추적하는 거예요. keep track of. 뭘 추적하냐면 where. 어디서 혹은 어디를 혹은 what. 무엇을 they are looking at. 보고 있는지. 하다가 금방 주의력 떨어지고 하는 그 아이들한테 뷰파인더 딱 주면 얼굴만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됐죠? By bringing them back. 그들을 되돌려 줌으로써. 어디로? To the same area. 똑같은 영역으로. 같은 영역으로. 제이슨 얼굴 딱. 얘가 또 집중이 흐트리면 제이슨 얼굴 딱. 알겠죠? Each time은 조심하세요. 뭐뭐 할 때마다라고 해서 얘는 그냥 whenever 정도의 접속사로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Each time. 혹은 뭐 경우에 따라 every time. 같은 뜻이에요. 뭐뭐 할 때마다. 즉 그들이 look and look back. 보고 다시 되돌아올 때마다 똑같은 지역을 그들에게 데려다 줌으로써 뷰파인더 딱 보면 거기만 보면 되는 거죠. 애들한테 내 막 핑크머리 꽃남방 입고 있는 나를 보면 애들이 갑자기 나 보다가 꽃남방 봤다가 핑크머리 봤다가 난리가 나겠죠. 근데 뷰파인더면 내 얼굴만 보겠죠. 그 얘기예요. When you are making viewfinders for use. 그래서 사용을 위해 뷰파인더를 만들 때는 with the children. 그 아이와 함께. 근데 어떤 아이냐면 you are supporting. 네가 이제 도와주고 있는 그 아이와 함께 뷰파인더를 만들 때는 근데 take into consideration. 이게 고려하다라는 딱 정해져 있는 수거고요. 뭘 고려하냐면 the size of the card. 카드에 아까 뷰파인더 구멍 뚫는 그 카드의 사이즈는 좀 조심하세요 하면서 요거는 이제 끼워 넣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다음 문장이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사이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거든요. 자,
얼마나 조심해야 돼? 뭘 사이즈가 어떻길래 조심해야 되는지 보니까 즉 you need enough card. 여러분은 충분한 카드가 필요한데 around the hole. 이 구멍을 뚫을 만한 충분한 크기의 카드가 필요한 거죠. To block out the rest of the visual information. 그 나머지 시각적 정보들을 block out, 차단할 만큼. 그래서 그 구멍이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그래서 카드가 어느 정도는 크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아이들의 그런 이 시야에서. 그러나 여기서 it은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카드인데 결국은 이 카드가 구멍 뚫린 뷰파인더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주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건데 아주 엄밀히 따지면 뷰파인더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좀 크게 보면은 결국은 구멍 뚫어놓은 그 카드에 대한 얘기니까 뷰파인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should not be too big. 알겠죠? 그래서 너무 커도 안 돼요. 너무 넓어도 안 돼요. 이거 또 들고 있으면 너무 크면 이거 뭐 뷰파인더 얼굴만 해버리면 뷰파인더 의미가 없겠죠. 이해됐죠? 다 보여버리면. 그래서 적당한 크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한 번 더 던져주네요. 자, 갑니다. 뷰파인더는 아이들을 돕는데요. Focus on specific visual areas. 특정한 시각적 영역, 제이쌤 얼굴에만. 이해됐죠?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관찰력도 향상시켜주고요. Drawing, 그림도 향상을 시켜줘요. While, 뭐 하는 동안에 Reducing distraction, 산만함은 줄여주면서 From surrounding information, 이 둘러싸고 있는 정보로부터 이렇게 해서 추재 가능성이 이시 좀 높아 보이는 뷰파인더 지문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지문에서 볼게요.